안녕하십니까, 구시장입니다. 자, 이번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DJI 포켓 3예요.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고 카메라가 가만히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대부분 아시겠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류의 카메라 짐벌 카메라라고 하죠. 근데 이 DJI에서 좀 독보적으로 나온 카메라가 DJI 포켓입니다. 페이유라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류의 카메라를 처음 만든 회사가 DJI죠. 그래서 DJI 포켓 1도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카메라 무빙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화각이 좁고 센서가 작다 보니까 화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화질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포켓 1은 방출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짐벌은 필요했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짐벌은 필요해서 Z30을 이제 사기로 결정을 했을 때 짐벌과 함께 이제 유튜브용으로 쓰려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Z30도. 그러면서 지윤에서 나오는 크레인 M3S라는 짐벌을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몇 번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짐벌이 조금 번거로워요. 왜냐면 이제 부피도 크고 장비가 좀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짐벌이라는 것 자체가 크기가 이제 한 요 정도 되다 보니까 접었을 때 펴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을 맞춰주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한마디로. 어려운 거는 아닌데 매번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렌즈를 바깥 끼우면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뭔가 좀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유튜브만 하니까 영상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진짜 본격적인 짐벌을 사서 짐벌로 촬영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은 유튜브가 유일합니다. 영상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장비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좀 보다가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카메라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크리에이터 콤보예요. 구매하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매하시면 이 파우치 안에 다 들어있는데 파우치는 잘 돼 있어요. 안에 뭐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안 나는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처음에 사면 이렇게 해서 마이크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요건 안 들어가요. 요건 안 들어가고 본품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써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불편해서 이 파우치는 안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랑 다른 것들 몇 가지를 더 갖고 다녀야 돼서 요것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사용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모셔두고 있습니다. 뭐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쓰기로 했어요. 정품 파우치인데 안 쓰고 있고, 이렇게 캐링 파우치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게 보호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터 콤보를 안 사시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파우치 없이 이렇게 올 거고, 요 케이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짐벌 같은 경우는 이 모터, 이 축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충격에도 약하고 이걸 강제로 손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손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요게 없으면 얘가 약간 돌아다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거를 살짝 이게 자석 같은 걸로 이게 락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보호하려면 이런 케이스에 넣어서 갖고 다니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이걸 꺼내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거 렌즈예요.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되고 자석으로 여기 딱 붙습니다.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털어도. 자, 이런 렌즈가 하나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카메라 앞에 붙여서 광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 카메라는 이제 환산 35mm 환산으로 하면은 20mm의 화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꽂으면
이제 16mm 정도의 화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셀피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필터가 있는 상황이고요. 필터를 빼볼게요. 자, 필터를 빼면 화각이 이 정도. 다시 한번 꽂으면 이 정도. 자, 여기까지 나오는데 필터를 빼면 살짝 위에. 좀 미비하긴 해요, 이게. 있으나 없으나. 조금 헤드룸이 좀 더 이만큼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터 콤보를 사시면 들어있는 렌즈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고요. 자, 유명 유튜버가 이 카메라를 리뷰를 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지금 보시면 렌즈가 이 위에 이 스크린 쪽으로 올라왔죠. 근데 이게 요 렌즈를 광각 렌즈를 꽂으면 이렇게 접힙니다. 근데 광각 렌즈가 없을 때는 어떻게 접히냐면 접으면 자, 이렇게 접혀요. 렌즈가 이 짐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광각 렌즈를 꽂으면 반대로 접히는 거죠. 갔다가 다시 얘가 돌아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필터로 꽂아서 접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놀랐는데,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접을 때 이 필터를 빼고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이게 정상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렌즈가 밑으로 가게끔 수납을 해도 문제가 없다 되어 있으니까, 만약 이거 구매해서 필터를 계속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으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 두 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생겼죠. 위에는 USB-C가 있고요. 뒤쪽에는 USB-C 이제 암룸 단자가 있고, 아래에는 4분의 3인치 나사산이 있어서 삼각대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다르잖아요. 큰 거는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이건 보조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걸 꽂으면 이제 배터리가 없을 때 쓸 수가 있고, 얘는 배터리가 아예 없습니다. 안에 들어있지가 않고, 대신에 이쪽에다가 유선 연결을 해주면 전원 공급이 가능한 그런 액세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긴 해요, 사실. 그냥 만약에 이것만 본체만 사셨다 그러면 딱 잡았을 때 우리가 촬영할 때 이렇게 들고 찍을 때 밑에가 좀 많이 남아요.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작은 편인데도 손이 크다면 더 많이 남겠죠. 이렇게 해서 이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여서 카메라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 조작을 할 때 이 밑부분이 남는 부분이 없어서 좀 불안하고요, 화지가. 위로 잡는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여기 이 조이스틱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립을 하나 꽂아주면 밑에 부분이 좀 남으니까 잡기가 좀 수월해요. 아까보다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달려요, 삼각대가. 그래서 삼각대를 쓰려면 이런 액세서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품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크리에이터 콤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메시지도 뜨져지면 이제 배터리 핸들의 잔량이 57%다. 본체는 현재 98%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꺼놓으면 보조 배터리가 본체를 충전합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로 촬영을 하면 보조 배터리를 먼저 사용을 하고 본체 배터리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립도 조금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주니까 요거는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하나는 안 갖고 다니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배터리 그립만 갖고 다니고 이거는 안 갖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삼각대까지는 갖고 다닙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제 마이크가 같이 들어 있어요. 요 마이크는 이제 DJI 거로는 유명해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요거는 이제 사게 되면 이 마이크 하나만 따로 못 사고 수신기까지 이제 세트로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두 개에 수신기 하나, 아니면 마이크 하나 수신기 하나, 요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크리에이터 콤보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냥 들어있고, 얘는 별도의 수신기가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이 되고, 지금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액션4라는 카메라도 제가 이번에 같이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요 카메라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두 개가.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마이크랑 카메라가 그냥 다이렉트 연결돼서 이제 쓰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마이크가 이제 외부에서 마이크가 없으면 좀 이제 음성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이크가 꼭 필요한데, 마이크를 쓰려면 송신기, 수신기가 이렇게 세트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한번 페어링하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같이 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하고만 페어링을 해야 돼요. 둘 다 같이 동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요렇게 페어링을 해 놓고 있으면, 이 카메라는 뭐 서버를 쓴다 그랬을 때 이 카메라에 페어링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제 계속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녹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USB-C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돼 있는데, 충전을 이제 풀로 해서 100% 충전을 하면 이것만으로도 녹음이 가능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연속으로 14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하고, 이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파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mp3 파일을. 그래서 카메라랑 연결을 안 해도 그냥 녹음기처럼 쓰셔도 괜찮다. 물론 지금 유튜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안 쓰고 녹음기를 갖고 이제 별도로 녹음해서 쓰시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털은 이제 데드캣이나 윈드스크린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바람 소리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5파이 단자가 하나 있는데, 요거 여기다가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마이크에 3.5파이 단자가 있으면 보통은 이제 이걸 이어폰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요거는 마이크 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핀 마이크를 꽂으면 이게 마이크 본체가 되는 거고, 마이크는 핀 마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핀 마이크를 별도로 쓰실 수도 있다. 여기에도 마이크가 들어있어서 이 상태로도 마이크가 됩니다. 근데 별도로 핀 마이크를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 이게 다 말았는데, 반대쪽에는, 이쪽에는 이제 USB-C 충전 단자가 있고 녹음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페어링 버튼하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이렇게 집게가 있어서 집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석이 달려 있어요. 자석이 있어요, 여기. 자석이 있어서 자석을 가지고 옷에다가 붙여서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좀 붙여볼게요. 자석을 떼서 옷 안에 넣고 마이크를 이렇게 붙이시면, 자, 지금부터 카메라 사양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메라의 이제 성능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배터리 그립 빼면은 이 형태로는 굉장히 작죠. 이렇게 작아서 무게는 한 180g 정도 된다고 해요. 들어봐도 살짝 묵직한 느낌은 있어요. 이 크기에 비해서, 부피에 비해서는 조금 묵직한 감이 있는데 무겁지는 않습니다. 무겁지는 않고, 여기 이제 2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서 전작보다는 굉장히 시원했어요, 보는 게. 전작은 여기 이 부분이 조그만 창이 있어서 그걸로 촬영되는 걸 본다는 건 사실 거의 말이 안 됐고,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제 쓸만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2인치 LED 스크린으로 좀 시원하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SD 카드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는데 최대 512GB까지밖에 지원 안 하니까 그 이상을 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매뉴얼을 그래서 꼭 봐야 됩니다. 이거보다 1TB 같은 걸 쓰시면 이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512GB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고요. 자, 센서는 이제 1인치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CMOS 1인치 센서가. 그래서 한 2.5cm죠. 1인치면 대각선 길이가 2.5cm가 되는 센서가 들어 있어서, 이런 류의 카메라에는 센서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보통 이런 류의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인치 미만의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강량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센서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심도가 깊어지죠. 근데 센서가 크면 클수록 그 심도가 얕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수강량이 작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부에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데, 이 카메라는 어두워도 웬만큼 찍히는 카메라예요. 1인치 센서이기 때문에. 감도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ISO 50부터 6400까지, 그다음에 동영상도 50에서 6400까지, 저조도가 되면은 160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메가픽셀, 아니 약 9000메가픽셀, 9000메가픽셀? 9메가픽셀, 죄송해요. 9메가픽셀. 9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동영상은 이제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뭐 당연히 이제 FHD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은 가능합니다. 4K 60프레임 되니까 4K도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줌도 가능해요. 디지털 줌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이게 광학식으로 렌즈가 움직여서 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해상도를 이용해서 쓰는 거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퍼랩스나 타임랩스, 모션 타임랩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제가 한번 해봤는데 사진을 찍을 때 파노라마가 가능해요. 얘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상태에서 180도 파노라마를 하면은 찍으면 자,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렌즈가 돌아가면서 사진을 쭉쭉쭉 찍습니다. 찍어서 사진을 자동으로 합쳐줘요. 그래서 180도가 되는 파노라마를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x3이 또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3으로 찍으면 여기서 셔터를 누르면 얘가 찍고 위로 찍고 아래로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찍고 위로 찍고 위로 찍고 반대로 위에서 찍고 밑으로 찍고 또 밑으로 찍고 그래서 9장의 사진을 찍어서 얘가 이제 사진을 합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띄워서. 자, 이런 기능이 있어서 놀러 갔을 때 좀 재밌었어요. 아니하고 사진 찍었는데 재밌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배터리가 만 충전되었을 때 1080p, 그러니까 FHD로 촬영했을 때 160분 정도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고속 충전이 이제 지원이 돼서 이제 60W 정도 되는 USB-C PD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 16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 빨리 충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고속 충전기가 있을 때 얘기인데 뭐 맥북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맥북 거 빼서 그냥 꽂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꽂으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대부분 이제 다들 USB로 넘어가다 보니까 PD 충전기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PD 충전기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얼마 전에 야간에 이제 일하는 일이 있어서 야간에 촬영하는 일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조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현동 솔빛축제 21일까지 진행되고요. 송현동 어디냐면 광화문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 기념사진 촬영해주는 이벤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카메라를 킨 거는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의 저조도 성능, 그 다음에 지금 야외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볼게요. 빛이 아직 없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빛을 이용한 이제 전시 행사다 보니까 좀 밝은 편이긴 한데 어두운 데는 또 어두워요. 중간중간에. 지금 걸음 굉장히 편하게 걷고 있습니다. 닌자 워킹 이런 건 안 하고 있어요. 짐벌 쓸 때 이제 닌자 워킹을 한다고 하는데 조심조심 사뿐사뿐 걷는 거죠. 그거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걷고 있고요. 지금 여기 얼어 있어가지고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닌자 워킹 할 수도 없고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걸 해놓은 행사장이에요. 플리커가 보이네. 화질이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어두운 요거보다 더 어두운 데서 사실 찍어보면 좋겠는데 도심에서 이거보다 어둡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가볼까 한번. 자, 요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저희 거래처에서 이렇게 행사장을 조성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어두운 데로 한번 가볼게요. 아, 추워. 손이 엄청 시려해 지금. 자, 아까보다 조금 더 어두운 곳에 가서 찍어볼게요. 지금 노출은 아마 모토로 제가 해놔서 아마 계속 보정이 될 겁니다. 감도를 올리든지 조리개를 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가 이제
어두운 곳을 보정을 할 거예요. 여기가 좀 어둡네. 자, 요런데 그냥 풀밭. 그 다음에 빛이 조금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밝아요. 여기 한 감도 한 1600, 3200, 한 6400까지 나오겠다. 6400 정도의 125분의 1초 F4 정도 나오는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얼마나 잡힐지가 관건이긴 한데 밝은 데서는 다 잘 찍히죠.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두운 곳에서 잘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처음 찍어보는 건데 얼마나 잘 찍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제가 송현동에서 이제 야간에 촬영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 카메라를 테스트하려고 잠깐 찍어본 영상이고요. 보셨다시피 이제 공원에 이제 조명이 많아요. 이제 테마가 일단 조명이고 가로등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야간에 이제 촬영을 한다 그랬을 때 아주 깜깜한 데서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심 속에서의 안부 재현력을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게 영상이 아무래도 편집을 하고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질 손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제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데가 유튜브니까 유튜브 기준으로 보시면 이 정도의 저조도 성능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 느낌상으로는 고프로 9이나 10보다는 훨씬 더 저조도에서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9, 10을 이제 제가 뭐 나쁜 카메라가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카메라들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노출을 확보를 해야지 이제 그 이미지 센서보다 좀 큰 이미지 서클을 이용을 해서 이 손떨림을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디지털로 잡아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제자리에 있으려고 짐벌이 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짐벌이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적인 이미지 서클을 이용한 이제 손떨림 방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화질을 낼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거고, 지금부터는 이 마이크,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도 공원에서도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좀 잘 괜찮게 들렸죠? 지금은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여기 있는 샷건 마이크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안 올라가. 왜 올라가? 자,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카메라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랑 이 마이크랑 비교를 해서 이제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마이크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지금 음성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무빙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 제가 대충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해도 제 얼굴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기울여도 영상은 기울지가 않아요. 많이 떨리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아마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좀 떨림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잡아준다는 거. 이 정도로 떨고 있는데 영상이 잡히는 걸 보시면 어떻게 잡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조심하면 정말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는 말씀이고요. 이 카메라 이제 로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로고로 촬영을 하고 있고 아까 공원에서도 로고로 촬영을 했는데 일부러 편집은 안 했습니다. 로고로 촬영된 그대로 나갔고, 지금 제가 이 카메라랑 비슷하게 만든 화면을 여기 띄워드리고 있을 거예요. 바뀌었죠? 요비 지금 이렇게 보정이 가능하다. 로그라는 거는 사실 영상으로, 사진에서 라우 파일이 있으면 영상에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찍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꿀 수가 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와 정말 멋지게 영상을 이제 퀄리티를 바꾸시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산 이유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짐벌 카메라는 필요했어요. 필요했는데 짐벌은 너무 부담되고 이제 번거로워서 방출을 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유튜브 주력으로 이제 뭐
들고 찍어야 된다 하면 지금처럼 스튜디오에서 쓸 때는 다 삼각대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인데 들고 찍어야 될 때는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거 외에 그냥 평소에 사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었다 그런 것들은 댓글이나 아무 영상이나 댓글 다시면 제가 다 봅니다.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글로 안 되면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